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준비하는 미래, 저자는 이서윤, 출판사는 이다미디어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에게 마지막 강의로 잘 알려진 랜디 포스 교수. 그가 최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3을 선고받은 때가 47세였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려고 자신이 재직하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직을 관두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학교 측에서 마지막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아내와의 갈등 등 숱한 망설임 끝에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새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르마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꿈도 당신에게 올 거고요. 당신이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삶에 장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스만 교수는 하트퍼드셔 대학교에서 행운훈련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상세한 행동 강령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과연 행운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의 운이 좋아졌을까요? 교육생 가운데 80% 이상이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을 버리고 행운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직장을 찾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본인이 행운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면서 행복 지수도 높아졌습니다.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날 뿐입니다. 다만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내 안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운을 맞이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변하기 시작할 때 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책과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미래에는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런 당신에게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구절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그것을 위해 있었으리.
the best yet to be, the loss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최후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껴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껴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봐. 어딜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니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우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운의 의미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짓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따라가느냐, 축구공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죽자고 축구공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공을 차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를 잘하는 스타 선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공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끈질긴 집념과 투혼을 발휘해 골로 연결해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출액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출액을 걸었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생 트랙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제한해 살펴보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최저의 인생 트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운을 누리는 행복한 삶.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전실을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니깐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험, 우울증, 불면증에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지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깐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의 결과를 좌우하니깐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깐요. 당신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20% 사람들은 50대, 60대가 전성기다. 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운명이었다면 진작 되었겠지요. 돈은 젊었을 때 벌어야지. 나이 먹어서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같이 은퇴한 사람이 갈 만한 직장이 있을까요? 요즘 50대, 60대 고객을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나이에 대한 세상의 고정관념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지요. 나는 늦었어. 나는 나이가 많아.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무슨 등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말들도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둔 채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학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 밖에는 많은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가 되었다고 겨울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운 역시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때가 되면 오고야 맙니다. 심지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20% 사람들은 50대, 60대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행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의 좋은 운이 문 밖에서 서성거릴 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객들 가운데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50대 후반에 정부 투자기관의 감사로 재취업에 성공한 S씨, 60대 초반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10년 만에 5층 빌딩의 주인이 된 H씨,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60대 중반의 나이에 여행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P씨 등은 나이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해라는 고정관념을 단호히 거부하는 그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랍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체면 불구하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첫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하며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O씨는 그가 모시던 회사의 오너가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쓰러지면서 이세가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새로운 오너 체계에서 그는 한직으로 밀려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버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사표를 내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컨설팅을 요청한 것이지요. 지금은 직업 인생에서 이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운이 바뀔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요. 특히 큰 행운이 올수록 전직에는 크게 힘든 일이 일어나 마음을 힘들게 한답니다. 이번에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호가 온 것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경제적인 대우 역시 2계단쯤 올라갈 거고요.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다고 생각하세요. 한 차례 소용돌이가 지나가면 주위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O씨는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입사가 결정된 회사의 대표이사와는 업무와 관련된 학회에 참가했을 때 몇 번 인사를 나눈 인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그때 좋은 인상을 남긴 덕분인지 채용 공고가 전무 직급으로 났는데 면접하는 자리에서 부사장으로 채용하는 특전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사 내의 주요 간부들과 비즈니스 궁합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얼굴은 활짝 핀 꽃의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25년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요즘처럼 신나게 일하기는 처음입니다. 회사에 가고 싶어 새벽부터 눈이 떠진다니까요. 회장님과 궁합이 잘 맞는지 일도 기대 이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가수 오승근은 60대 넘어 국민 가수로 등극했다. 그동안 다양한 고객들은 상담하며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20, 30대는 자신의 운을 활용하여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공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요.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성취를 어떻게 지키고 누구와 나눌 것인지에 대해 주목한답니다. 나아가 70대, 80대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가는 방향과 운이 움직이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공자가 70세에 이르렀다는 종심소욕 불유구에 경질할까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량은 감소하지만 마음의 근육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운이라도 오히려 50대,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더욱 잘 활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단 자신에게 여전히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랍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 선언을 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가 73세였습니다. 당시 심경을 자서전, 호암자전에 내 나이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이지만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전력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명운을 건 도전에 나선 것이지요. 이 도전이야말로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고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든 조석이 되었답니다. 행운과 불운은 나이를 따져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행운만 누리고 늙어서는 불운만 경험할 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행운의 양이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가수 오승근의 경우 60세가 넘어서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인생 만년의 국민 가수라는 영예로운 칭호까지 얻게 되었지요. 노래의 가사와 가락에 좋은 기운이 느껴져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겨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따라 부르다 보면 절로 흥이 나는 노래입니다. 사랑이라는 노랫말 대신 행운으로 바꿔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랑도 행운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마음껏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보세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행운을 누리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까지 운 준비하는 미래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